지금 워낙 1군에 부상 선수들 모든 팀들이 네. 그렇잖아요. 네. 부상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1군에 있어야 될 선수들이 이제 퓨처스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근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 지금 현재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LG 정우영 선수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우영은 진짜 네. 그냥 한순간에 잊혀진 투수가 나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우영이 한참 좋을 때 미국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싱커 하나로 미국 간다 그랬어요. 네, 저는. 네, 진짜로. 지금 퓨처스에 지금 3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이 27.00입니다. 1.1이닝 4실점 4볼넷인데 정우영 선수가 이제 3월 22일 시범 경기 대구 삼성전에 등판했는데 4명 상대해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사사구 3개와 안타 허용에 마운드에서 내려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기억나는 게 연기혁 감독이 내가 너무 성급했다 막 이랬던 좀 자책하는 그런 인터뷰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시즌 개막 후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않고 퓨처스 리그에서 좀 조정 기간을 거치는데 4월 25일 네, 2000 삼성전에 등판해서 3자 범퇴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후 두 경기에서 다시 제구 난조가 발목을 잡으면서 부진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못 맞는 공 2개, 볼넷 4개로 사사구마 총 6개를 내줬거든요. 네. 정우영 선수 던지는 모습을 저는 그 오키나와 캠프 중계를 했어요.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네. 그때 처음 봤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팔의 각도 좀 올라왔어요. 네. 예전에 정우영의 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우영 선수가 연기혁 감독 첫 해에 경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해에 좀부터 못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때 정우영 선수가 도루를 13개를 내줬고 도루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슬라이드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정우영 선수를 1군에서 쓰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면 그냥 나가면 2루 뛰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 이후에 슬라이드 스텝이라든가 폼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폼에 손을 댔어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리듬을 이제 잃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통산으로 보면 정우영 선수가 도루를 82개 내주고 13개를 잡았더라고요. 정우영 선수의 구종이라든가 어떤 그 볼의 힘은 오히려 주자를 안 내보내는 게 더 빠르지. 그냥 그 외에 그 폼을 손을 대가지고 완전히 좀 다른 선수가 저도 이제 되거든요. 약간 그런 주의인데 네. 프로는요, 특히 1군은 각기 개성이 있는 강함을, 그러니까 감독들이 적시적소에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경기를 치르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사실 1군이에요. 근데 장성희 의원 말대로 슬라이드 스텝이 좀 느려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나갔어. 그러면 9위로 땅볼을 잡거나 삼진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1군의 대체적으로 심리는 그래요. 1군에 있는 선수를 단점을 보완하려고 시즌 중에도 꽤 많은 더하기를 주문을 해요. 근데 저도 그 말년 때 하얀 곡선 탈 때 딱 이랬거든요. 이거는 뭐 정우영의 메카닉 이건 다음 문제인데 하얀 곡선 탈 때 나도 그랬어요. 계속 더 하려고만 했거든요. 근데 덜어내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덜어내는 것. 이태양 선수가 최근에 부상 때문에 빠져서 안타깝지만 이태양과 저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양도 더 하려고만 했다. 근데 최근에 덜어냈더니 그래 뭔가 답이 좀 보이더라. 근데 정우영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걸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 정우영 선수가 좋았던 그 폼을 찾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오키나와 연습 경기를 보면서 야 폼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꿨지? 근데 우리가 잠수함 투수 해봤자 여기서 조금 뭐 팔각도 내리는 거, 조금 올리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팔의 각도를 약간 올렸는데 제구가 진짜로 그때도 다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마치 난리. 그게 사실 김서현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새 이제 정보 과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도 많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심플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될 상황인데 너무 많은 걸 인간의 뇌가 어떻게 그걸 다 흡수합니까? 그러니까 주안점을 딱 둬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그걸 저는 반복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정우영 선수 시즌 때도 몇 년 전부터 불펜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새드 모션 막 하고 물론 그 루틴을 저는 넘어선다고 봐요. 굉장한 생각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시간에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가야 되는 생각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퓨처스 코치분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일단 지금 정우영 선수는 140대 후반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바로 직전 경기에서 지금 퓨처스도 ABS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크 존에서 하나씩 빠지는 공들이 계속 나와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 약간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사사구도 많이 나왔던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몸의 어떤 쓰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안 해도 되는 어떤 불필요한 동작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피지컬적으로는 워낙 최고잖아요, 정말로. 예,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LG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또 뭐 올라와야죠, 1군에서. 맞아요. 그럼요. 네. 예전에 그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정우영 선수가 아마 키가 1m 90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엄청 커. 있는데 저보다 예. 크더라고. 다리가 여기에 있어요. 진짜 옆구리 다른 사람 옆구리에 붙어 있는데 하체가 길죠. 하체가 정말 길. 그래서 킥 동작 한 다음에 마운드에서 다리가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너무 다리가 길어서 아, 네.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은 상체도 중요하지만 그 그러니까 하체가 길다는 건 결국 슬라이드 스텝을 가져갔을 때 마운드 쪽으로, 그러니까 타자 쪽으로 조금 더 익스텐션.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타자가 조금 더 앞에서 던지는 그럼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하나 이글스에 김서현 선수가 내려가 있죠. 예, 퓨처스 최근에 한 경기 나왔어요. 평균 근데 사실 이 한 경기 갖고 평균 자책점을 노린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2이닝 3실점이었습니다. 5월 2일 서산 두산전에 퓨처스 리그 첫 경기를 가졌는데 8회는 3자 범퇴로 무실점을 기록한 이후에 9회에 나와서 안타 볼넷 안타로 이어진 무사 만루에서 폭투와 보크 등이 겹치면서 2이닝 3실점으로 투구를 마쳤습니다. 사실 김수현 선수가 하나에서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선수인데 하나 퓨처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김수현 선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미철 위원이 봤을 때는 김수현 선수의 지금 1군에서 올 시즌 보였던 여러 가지 피칭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근데 생각하세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시즌에 33세이브를 하고 정말 뭐 야구판을 뒤 흔들었는데 아직 뭐 힘도 좋고 토크도 좋아요. 근데 흔히 얘기해서 정립된 메커니즘이 아닌데 통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그거는 특이한 뭐 입사각이라든지 뭐 특이한 펌이라든지 이러면 일정 기간 그게 통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리그에서 좀 일관성을 띄우려면 뭐 그래도 정확한 메커니즘이 필요하잖아요. 양팔의 뭐 대칭,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팔의 대칭도 필요하고 공을 쥔 손이 나의 얼굴에 얼마만큼 뭐 떨어져. 김서현 선수는 공을 쥔 손이 테이크백이 굉장히 과하게 큽니다. 네. 근데 이거는 보상 동작 때문에 테이크백이 크면 당연히 릴리스 포인트가 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타자한테 뒤로 날아가는 공들은 이 공을 쥔 손과 이 귀 쪽의 공간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정우람 코치라든지 퓨처스에 있는 이 레전드급 코치들이 그 릴리스 포인트를 앞에 가져오는 작업을 아마 할 겁니다. 제가 김서현을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진성과 얼굴이 너무 멀어요. 김서현 선수 투구폼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릴리스 포인트가 한 2, 3cm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잡아서 가든가 공진 손이 주안점, 관건입니다. 정우랑 코치랑 좀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선수들 1군에서 활약을 하다가 내려오면 이제 심적으로 일단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처럼 그 어린 나이에 1군에서 그렇게 많은 활약을 펼치고 경기에 나가고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뭐 화나는 일 이런 거 다 경험을 했다면 너처럼 이렇게 올 시즌 다시 또 이렇게 씩씩하게 공을 던지기는 어려웠을 거다. 잘 해왔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는 좀 더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걸 보완하는 건 이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땀을 서로 많이 흘려보자. 땀을 흘린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멘탈을 좀 잡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 어떤 훈련 루틴들 이런 것들이 관가된 게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우랑 코치 입장에서도
하나 1군 마운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김선 선수를 좀 잘 또 만들어서 올려 보내야 되니까 지금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SSG 이제 김재환 선수가 내려갔죠. SSG로 이적한 후에 꾸준히 중심 타선에 기용이 됐는데 시즌 초반부터 이어져 온 타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4월 27일자로 1군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이승용 감독이 자기 스윙과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김재환 선수가 퓨처스에 내려가서 곧바로 이제 엔트리에 포함이 돼서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1군 콜업 시기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성호 의원은 좀 김재환 선수가 1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김재환 선수가 2025년도에 그러니까 변화구 공략은 안 됐는데 빠른 공 공략은 잘 됐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돼요. 빠른 공도 이제는 늦기 시작을 하고 타율이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시즌 빠른 공의 타율이 3할이 넘었는데 지금 1할 때고 나머지 25년도 변화구 타율은 다 1할 때입니다. 근데 변화구 타율은 올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했던 걸 못 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그 이적할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 뭐 옵트아웃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네. 계약 조건이 네. 그 안 됐을 경우에는 자유계약으로 풀어준다라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KBO 리그 처음 있었던 그거잖아요. 네. 그걸로 이적을 하면서 뭔가 이제 김재환 선수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구장이 바뀌었잖아요. 구장이 바뀌면서 김재환 선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실보다는 그러니까 랜더스필드를 쓰게 되면 뭐 조금 더 많은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구장에 가면 오히려 마음이 좀 비워집니다. 오히려 그냥 정확하게 때려야지라는 생각하면서 홈런이 나오거든요. 작으니까 더 오버한다. 라이온즈 파크라든가 랜더스필드에 가면 타자들이 저도 사실 뛰어봤지만 뭐 랜더스필드에 뛰어봤지만 진짜로 펜스가 굉장히 낮고 요렇게 보면 펜스 그러니까 외야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지형이 낮게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만 띄우면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재환 선수는 잠실을 쓰면서도 홈런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3할 때 높은 타율 정확하게 때렸기 때문에 그만큼 뭐 40개가 넘는 홈런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은 홈런이라는 것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을 강하게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헛스윙률도 높고 떨어지는 변화구에 다 속고 변화구 제가 아까 타율 1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 좋지 않은 성적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들게 듭니다. 네, 지금 퓨처스의 이명기 코치가 지금 김재환 선수 전담을 해서 지금 같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기 코치도 김재환 선수가 이제 퓨처스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7년, 18년, 24년, 25년 경기 영상을 다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을 때, 못했을 때 이런 경기 영상을 보는데 구단에서 그러니까 판단한 문제는 1군은 이제 공을 너무 오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할 때 그리고 스윙을 할 때 뭐 회전이 일자로 돌아야 돼. 아마 장성호 의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회전이 좀 찌그러지는 면이 있다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어퍼스윙이 되는 거죠. 네. 어퍼스윙이 된다. 네. 그런 사실 이렇게 회전이 잘 되면 꼬임 자세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과도한 어퍼스윙으로 이제 공이 눌러 맞아야지 백스핀이 걸려서 멀리 가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퍼스윙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홈런을 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공을 아래서 그러니까 배트를 돌려가지고 날라오는 공 아래서 위에서 밑둥을 때려가지고 넘긴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그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돌게 되면 당연히 배트는 돌려 나오면서 공에 이쪽을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뜨고 땅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는 면적 자체가 이렇게 맞아야 돼. 뭐 타고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맞는 면적 자체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맞는. 그래서 좋은 타격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오래 본다는 거는 자기의 존이 그 공에 안 들어왔다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의 존 설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도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기 코치와 김재환 선수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1년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때도 굉장히 같이 지낸 시간들도 많았고 아마 SSG에서도 그런 점들 때문에 이명기 코치한테 특별하게 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정말 훈련 많이 한다고 많이 해요. 하죠. 네, 김재환 선수. 방망이 놓자고 훈련하는데 그럼 상대에 또 코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명기 코치 제발 좀 집에 좀 가자 이제 나도 좀 퇴근 좀 하자라고 해서 연습을 끝냈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지금 땀 흘리고 노력한 것들이 이제 1군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퓨처스리그 경기를 계속 뛰면서 이런 스트라이크 존 설정이나 문제가 됐던 스윙 폼이나 이런 걸 좀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SSG에서는 뭐 김재환 선수가 지금 너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박정훈 선수, 서진용 선수도 좀 궁금했는데 박정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구단에서는 제가 박정건 감독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박정건 감독은 굉장히 박정훈 선수한테는 굉장히 좀 기대를 앞으로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팔각도를 더 내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이 이전 폼으로 지금 던지고 있다고 했고요. 서진영 선수가 2023년 이후에 이제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 받은 후에 이제 구위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FA도 행사하지 않았었는데 서진영 선수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서진영 네. 선수가 진짜 너무 아깝죠. 너무 그렇죠. 아깝죠. 네. 그 당시 40대로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FA가 진짜 1년만 빨랐어도 진짜 초대박인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네. 서진영 선수. 네. 그래서 뭐 박정건 감독은 서진영 선수는 아직 지금 스피드가 안 나오고 있고, 네, 박정훈 선수는 팔 높이를 조정하다 이제 아까 원래대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등파 일정을 그 퓨처스 경기가 매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몇 번 더 갔다가 좀 좋아지면 박정훈 선수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승용 감독이 그랬대요. 정말 그러니까 딱 만들어지기 전에는 올리겠다는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2군에 있는 선수 그래서 되게 너무 많죠. 많네요. 네, 뭐 두산의 손아섭 강성호 선수, 올스타급 선수들이. 네, 그리고 뭐 한현희 최중현 선수도 그렇고 기아의 이제 황대인 변우혁 선수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한 소식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퓨처스 경기도 지금 안 뛰고 있어서 황대인 선수는 햄스트링, 또 변우혁 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재활군에서 있었는데 지금 재활군에 머물다가 잔류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희석 코치는 잔류군 코치거든요. 맞아요. 네, 물어봤는데 황대인 선수가 최근에 이제 재활에서 잔류군으로 올라왔고 변우혁 선수는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변우혁 선수는 종아리. 네, 종아리가 많이 좋아졌고 잔류군 선수들도 연습 경기를 하거든요. 대학팀이랑도 그렇죠. 하고 3군 경기라고 네, 하죠. 네, 맞습니다. 그 경기를 뛰고 있는데 변혁 선수는 지금 이 상태대로 해서 계속 가면 이제 곧 퓨처스로 올라갈 거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페이스가 좋아서 아마 1군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잔류군에서는 이 황대인 변혁 선수가 지금 있다. 네, 아직 퓨처스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진짜 많다. 이러고 근데 보니까. 진짜 네, 지금 뭐 삼성의 자승현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장성현도 그 이군 생활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뭐 저도 이군 생활을 뭐 해본 적이 이제 길진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1군에서 주목받던 선수가 2군에 내려가면 가장 먼저 마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맹해지죠. 멍해지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1군에서 매일 경기를 치르던 선수들이 2군에 떨어지면 그 텐션을 유지하기 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저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타성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자가 발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1군 맛을 본 선수들은 2군 스케줄이 그러니까 팀 스케줄보다 개인 스케줄을 진짜 빡세게 해야지 이게 리바운드가 되지. 저거 한 템포 놓치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해. 정신 차려요. 저거는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누군가가 공포의 외인 구단 만화처럼 일어나 가자 막 타이어 끌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자가 발전이 어렵잖아요.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게. 근데 독한 마음 먹고 해야지. 그래야 기존의 텐션이 나옵니다.